네, 5대0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2주 됐죠? 예,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예, 예, 가족 만나러 예,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겠네요. 퇴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씀을 드려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역할이 전당대회 출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백이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겠습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시는 보수 재건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 성과가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뭘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뭐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젊은 꼰대 아닙니까? 그리고 눈치만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제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대답을 하던데, 저는 이번에 김용태의 새로운 발견 내지는 김용태의 각성과 자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용태 위원장이 사실 그 공천을 친윤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저 가장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본인이 정작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당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당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빵입니다. 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0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막 거대한 벽을 느낀 것 같아요. 김용태 위원장은 야, 이거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친윤들의 그 벽에 가로막혀서 결국은 별다른 성과 없이 그저 이 당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만 확인시켜 준 상태에서 떠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빵점이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니까 네, 빵점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는데, 자신에 대한 평가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빵점이라고 하면?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개혁 점수가 빵점이라면? 예, 제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까 나왔던 그 멘트 하나하나는 버릴 말은 없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다만 그렇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역시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대선을 치를 때 사실상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대선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아젠다를 던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평의원 같은 경우, 일반 당원이나 일반 정치인들 같았으면 개혁 의제를 던진 것으로 충분한 역할을 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은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력 또는 정 안 되면 기득권인 당권파하고도 일점불사할 각오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 없이 그냥 물러나면서 0점이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치적 책임도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뒤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신임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앞으로의 성격은 이렇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비대위 성격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승리하는 야당으로 새로 거듭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여당으로서의 역사를 청산을 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퇴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승리하는 야당으로 새로 거듭나는 비대위로 환골탈퇴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여당에서는 시각이 싸늘한 것 같아요. 셀프로 비대위원장 겸직한다면 도로 친윤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있는데, 당내에서도 여러 시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승리하는 야당이 되려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 여당으로서 역사를 청산하고 야당으로서 환골 탈퇴하는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비대위 구성한 거 발표 나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근데 보면 저희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그냥 강으로 잠수해버리고 강 속으로 물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듯한. 그러니까 이번에 비대위원들 새로 임명하신 분들 보면 본인은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같이 하겠다. 관리형 비대위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저기 나옵니다만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뭐 이런 분들 다들 찐윤으로 알려진 그런 분들이잖아요. 원외 당협위원장들 뭐 청년단 그 2명을 또 임명을 했는데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반탄모라고 그래서 탄핵 반대 모임에 열심히 나가고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쳤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로 다 채워서 비대위를 구성을 했는데 그 비대위가 어떻게 승리하는 야당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어떻게 거듭나는 비대위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완전히 논리적인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완전히 탄핵의 강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 지금. 예. 그래서 이거 저는 비판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송원석 비대위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한 것도 좀 답답한데요. 비대위원 발표된 걸 보고 저는 정말 저도 절망했습니다. 예.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야 국민의힘이 나락에 빠질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와 국민을 위해서는 좋은 야당이 있는 게 정부 여당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저렇게 그 비대위원 구성된 걸 보면 저거는 앞서 그 김용태 비대위 시절보다 완전히 후퇴한 겁니다. 최소한 김용태 위원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갈 때 그때만 해도 그 비대위는 나름 눈치도 봤어요. 그렇게 해서 뭐 약간 탕평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송원석 원내대표 그 비대위원장 겸하고 있는데 승리하는 야당을 무슨 지금 이 비대위가 뭐 하겠어요. 저는 저걸 보면서 걱정되는 거는 전당대회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까지 걱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야당을 만들 수 있는 지도부를 그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당권파들이 계속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다음 수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저게 결국 집단 지도 체제로 가기 위한 그런 뭐 그 포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집단 지도 체제가 옳다, 단일 지도 체제가 옳다, 뭐 이렇게 어떤 것이 더 옳다 그러다는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역대로 볼 때 우리가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봉숭아 악당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 내분이 격화됐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 박터지게 싸웠던 그런 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새로 출범하는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 앞에서 글쎄 집단 지도 체제를 하겠다는 건 결국은 친윤들이 그 새로운 강력한 대표 체제가 형성돼서 우리에게 과거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우리를 그 주요 흐름에서 배제시키려는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친윤들의 계산과 예. 노림수가 거기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비대위원들 임명하는 거 보면서 저는 정말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당을 끌어가겠다는 거지라는 그런 의구심 내지는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렇게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려면 당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게 되는 거죠. 그걸 바꾸는 거는 당 지도부가 하는 건가요? 지금 비대위원들이? 뭐 통상적으로 그 국민의힘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를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뭐 의총에 보고하고 의총에서도 인준이 되고 나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거기서 다 통과가 됩니다. 예. 저희는 전국위원회라고 하죠. 전국위원회요. 전국위원회, 다 우리 중앙위원회 비슷하게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친윤 소위 그쪽이 비교적 현역 국회의원도 많고 지역위원장도 전까지 그 당협위원장이죠 국민의힘은 많기 때문에 최고위원 그러니까 비대위죠 최고위 성격을 가진 비대위에서 가결이 되면
그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김정일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는 그때그때 성격이 다릅니다. 뭐 거기에 꼭 어느 하나가 선이 거는 게 악은 아닌데 저것이 어떤 단격 차원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왔다면 개혁적인 어떤 요구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게 될 텐데 저것이 현재 당권파인 소위 친윤 당권파 쪽에서 당대표를 자신들이 쪽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기 어려우니 이미 2인자인 원내대표는 확보했고 최고위원 몇 명만 확보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현재를 봐선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이 돼도 자기들 친윤하고 안 맞을 거고요. 또 김문수 그 후보도 보니까 이게 그 친윤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당의 개혁을 끌고 나가기보다는 친윤과 타협할 수밖에 일정하게 권력 분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예. 전혀 개혁하고 맞지 않는 거죠. 예. 전당대회는 언제쯤입니까? 지금 뭐 8월 달에 치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게 어떻게 될지는 뭐 이번에 비대위원들이 선임이 되고 그러면 그 비대위원들 그 지도부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슨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아서 하게 될 텐데 한 45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역산을 해본다면 8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네네. 글쎄 뭐 집단지도 체제에 대해서 다들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제가 알기에는 뭐 나경원, 김문수, 안철수 뭐 이런 분들 다 반대를 했고 그 한동훈 전 대표도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뭐 그게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비대위 친윤 일색으로 구성된 그 비대위가 다시 그냥 그걸 밀어붙인다면 글쎄 당원들은 과연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자칫하면요 전당대회가 정말 아무런 그냥 그 흥행이라든가 관심이 없는 그냥 당신들끼리 잔치 벌여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걱정이 돼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후보 교체하는 게 쉽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아마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이러면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친윤 당권파들의 뜻대로 저렇게 집단지도 체제로 일방적으로 가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전당원 투표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도 전당원 투표를 했더니 다 거부감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전국위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는 어떤 친윤적 색채가 강한 분들이 주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죠. 물론 예. 이건 전부 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거니까 저희가 뭐 정확히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민주당도 과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이 바뀌면 아무리 그 이제 뭐 중앙위원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어느 특정 계파나 특정 쪽에 쏠려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거슬러서 함부로 결정하기 쉽지 않다 이런 게 예.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정리정돈이 돼야 전당대회 출마할 후보군도 좀 압축이 되겠죠.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